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나는 누구인가 써머리 PDF 이 자료, 이걸 보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죠. 그렇죠.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네, 이 자료가 보니까 철학, 종교, 과학,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딱 요약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라 각각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을 같이 보면서 각 관점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철학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들이죠. 철학의 거의 상징적인 문구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결국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이 정도 선언에서 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넘게 고민했는데도 뭔가 속 시원한 답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 그렇죠. 실존적인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그 정의들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료 저자의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종교입니다. 네, 종교적 접근.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뭔가 두려움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해요. 네, 초기에는 독수리, 호랑이, 곰 같은 동물이나 아니면 태양신, 천지신명 같은 자연물에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 체계화된 종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자료 표현이 재밌어요. 아, 그 표현이요? 간 큰 종교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간 큰 종교,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심지어 사후 부활까지 이야기하는 종교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아마 그 주장이었던 담대함, 스케일의 거대함,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쓴 표현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존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종교 나름의 답변인 셈이고요. 그렇죠. 인간의 근원과 사후 세계에 대한 하나의 설명체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은 역사가 비교적 짧잖아요. 네, 철학이나 종교에 비하면 훨씬 짧죠. 그런데도 꽤 그럴듯한 설명을 내놨다고 자료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국 부모님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엄청난 정보, 바로 DNA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아, 네. 생물학적인 기원에 대한 설명이군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DNA를 조작하기도 하고 심지어 단세포 생명체를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네. 기술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죠. 하지만 이 자료는 딱 짚는 게 있어요.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기원, 그러니까 그 최초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빅뱅 이후 진화했다는 추측만 할 뿐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학적 탐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연결된다고 강조해요. 오, 그게 뭔가요?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세포, 분자, 원자로 쪼개지잖아요. 네, 그렇죠. 물질의 기본 단위로 계속 들어가면. 근데 그 원자마저 파고들면 결국 텅 빈 공간? 자료에서는 이걸 무 또는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 양자역학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개념이랑 좀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공이 그냥 빈 게 아니라 에너지와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아, 바로 이 지점. 공에 내재된 에너지와 파장. 이게 이 자료에서 뭔가 핵심적인 키워드처럼 보이던데요? 맞아요. 이 자료는 여기서부터 약간 대담한 상상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상이죠? 이 에너지와 파장이 혹시 우리의 양심이나 생각, 잠재의식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물질적인 뇌활동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심지어는 우리 몸 바깥에 무슨 서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 정보가 저장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닌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와, 이건 정말 공산과학 영화 같은 설정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와 파장 개념을 더 확장해요. 주파수만 잘 맞추면 동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동물과 대화요? 네, 자료에 예시로 개한테 잘 잤니 하고 묻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재밌네요. 뭐 텔레파시 같은 현상도 이 에너지와 파장의 주파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견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해석하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쩌면 좀 신비주의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과학적 개념을 빌려서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죽음 이후에 이 에너지와 파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존재에 정말 큰 비밀이 풀릴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슬쩍 내비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이 자료가 내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이군요. 과연 뭐라고 할지. 나는 내 조상과 현재의 나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에너지와 주파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나 이꼴 독특한 에너지와 주파수. 와, 정말 독특한 정의네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나만의 고유한 에너지와 주파수가 자료 표현으로는 부활의 주파수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맞는 다른 주파수 영역, 이걸 또 자신만의 소굴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부활의 주파수 혹은 자신만의 소굴이라. 네, 끝까지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자료네요. 네. 자, 이렇게 철학에서 시작해서 종교, 과학을 거쳐서 나는 에너지와 주파수다 라는 정말 독특한 결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존의 생각틀에 좀 도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서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혹시 어떤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도 이 자료의 마지막 주장이 계속 맴도네요. 우리가 고유한 에너지와 주파수라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죠.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순간순간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당신만의 주파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파수를 형성한다. 네. 그리고 그걸 한번 의식적으로 알아차려 보는 것. 아, 지금 내 주파수는 이렇구나 하고 느껴보는 것이 당신 자신이나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